5장 개인 드라마들의 기원. 에고 게임과 에고 드라마들 사이에는 모호한 경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이 행성에서 육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지구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둔 에고 게임을 가져다가 비틀어서 에고 드라마들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구인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드라마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게임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분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포츠, 사업 또는 전사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합니다. 에고 경쟁 게임은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고 정직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이것은 모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전사가 되는 것에 영적인 차원을 더한 일부 무술 치유사들이 증명했듯이 자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려는 욕구를 초월하면 자아감이 확장되고 물질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지어 마음이 어떻게 신체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것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경쟁은 엄격한 명예 규범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명예와 자존심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의 경쟁 능력을 망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경쟁자를 경쟁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기만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경쟁 게임에는 영웅은 있어도 악당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명예 규범을 따릅니다. 우호적인 경쟁 게임을 비우호적인 경쟁 드라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게임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반전을 더하는 타락한 존재들과 그 목적에 반대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연방과 서방 간의 냉전 시대처럼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는 궁극적으로 더 높은 목적인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만으로 승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 더 많은 금메달을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허용되고 심지어 바람직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필요성이 되고 선수들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보다 국가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타락한 존재들이 이 지구에 가져온 사고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원고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들에게는 경쟁 게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궁극의 경쟁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을까요? 인류는 왜 전쟁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서로에게 어떤 혈연적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특히 지구상의 존재들과는 친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구상의 존재들을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고 훨씬 덜 정교한 존재로 경멸합니다. 실제로 다른 존재를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들보다 훨씬 덜 정교합니다. 자신의 멘탈 박스를 보기. 위에서 말했듯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이 지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정말 변질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실제 상황과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이 저지른 일의 실체를 보는 것과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을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필수적인 특성은 자신의 멘탈 박스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의식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지 아니면 더 멀리 데려가는지입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데 더 가까워지게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않는 변명만 제공할까요? 물론 그 답은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는 타락한 존재들은 인간이 이미 발달시킨 심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꺼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의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여정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여정은 여러 단계가 있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상승하기 전까지 멘탈 박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여러분의 진전은 여러분의 멘탈 박스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에고와 타락한 존재들은 항상 여러분이 현재의 멘탈 박스에 집착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높아짐에 따라 멘탈 박스는 더욱 미묘해지고 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진실한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신의 에고, 친구 또는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멘탈 박스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도록 허용했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멘탈 박스가 남아있지 않은 육화 중인 존재는 지구상에 있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말입니다. 정말 멘탈 박스가 없는 존재라면 이 행성의 현재 밀도 수준에서는 육화 중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들어올려지고 육체를 붙잡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상승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남은 멘탈 박스의 유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포기하자마자 나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육신을 떠났습니다. 멘탈 박스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상승할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육화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드라마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펼쳤을 것입니다. 상승 자격을 얻는데 한 가지 결정이 남았다고 해도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멘탈 박스, 분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마지막 환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보는 것은 삶의 특정한 요소나 영적인 실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고와 타락한 존재들은 정확히 여러분이 옛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게 막는 에고 드라마들을 설정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현재의 멘탈 박스에 도전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존의 견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더 높은 수준에서는 이 세상에 표현된 어떤 지식도 절대적이거나 최고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항상 더 높은 단계, 즉 진리의 영을 직접 체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상승 나선에서 그 경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이미 설명했듯이 형태의 세계는 일련의 구체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구체는 특정한 유형의 에너지, 즉 특정한 밀도 또는 특정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가 생성될 때 그것은 특정한 기본 진동의 에너지만을 포함하거나 특정한 강도의 빛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를 창조한 존재들은 자각하는 확장들을 구체 안으로 보냅니다. 이 공동 창조자들은 구체 안에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몸을 취하는데 지구에 있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육체입니다.
이전 구체들에서는 몸의 밀도가 훨씬 낮은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공동창조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는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구체에 있는 에너지와 창조적 재능을 결합하고 더 높은 구체로부터 빛을 통과시키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재능을 증식함으로써 그들은 강도가 임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구체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 시점에서 구체 전체가 상승 영역의 일부가 되어 상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깔끔하고 단순하게 들리지만 물론 실제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창조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청사진은 있지만 주어진 구체에 대해 미리 정의된 운명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특정한 구체는 강도를 증가시킬 수 없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 내재된 안전 메커니즘에 의해 자멸하여 모든 구조가 사라질 때까지 밀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공동창조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솔직히 말해서 한 구체의 공동창조자들 대다수가 재능의 증식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구체들이 점점 더 밀도가 높은 에너지로부터 창조됨에 따라 많은 공동창조자가 그들의 구체가 상승할 때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 왔습니다. 이 생명 흐름들은 상승하지 못했고 다음 구체에서 추락하여 다시 육화되었지만 상승하지 못한 생명 흐름들은 그들 구체의 매트릭스나 만다라의 빈 공간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상승한 구체에서 그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조주가 자각하는 존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법칙에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이는 그들도 자신의 구체가 발생시키는 상향 인력을 거스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창조주는 어떤 존재도 강제로 자각이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넓은 경계 내에서 그 존재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각하는 존재가 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원래의 구체가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락이라는 개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자각하는 존재가 어떻게 원래의 구체와 함께 상승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봅시다.